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차트 4개 보고, 그 다음에 시황 차트 설명드릴 때 지금 갓둘기님하고 이제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혼자 또 이렇게 나홀로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혼자 상승을 하면서 일단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올라왔고, 여기 비트코인 지금 11,900달러, 그래서 11,700달러 지난 목표치였던 그 11,700달러 라인을 현재 돌파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위치가 이제 2017년도 5월과 같은 그림이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5월달 이때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채널 4분의 1 지점을요, 이때를 먼저 당겨서 좀 볼게요. 2017년도 이 5월달에 채널 4분의 1 지점을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요, 상승을 해주다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3일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받고 21 이평선 터치 해서 약간 하락 이탈,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이탈을 해준 이후에 복 마감은 이제 21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7거래일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드는 과정은 있고, 상승을 해줘서 지난 이제 그 전에 하락 나오기 전에 고점을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흘러내려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잠시 뒤에 제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게 되면,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텔레비토님이 의견을 굉장히 좋은 내용을 주셔서 그 부분하고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그림대로 2017년도 5월과 같은 그림대로 흘러갈 것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물론 알트코인들도 저는 이제 상승을 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단은 박스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락일 때 비트코인 조정 들어갈 때 그때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이 지점부터는 그때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한번 다 순환매 돌고 나서 그때는 마무리가 되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2017년도 그래서 5월 달 그림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물론 이 날짜는 지금은, 그때는 이제 3일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5일간 하락을 했죠. 5일간 하락하고 20일 이평선을 일단 깨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틀간 아래 꼬리를 달고 이탈했다가 복 마감 자체는 20일 이평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그 2017년도 5월달과 같이 다시 지난 그 13,900달러 고점 찍었던 13,900달러를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시총 차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4분의 1 지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그럼 5월달에 시총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면, 이때 이제 시총 차트는 4분의 1 지점을 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시총 차트 또한 이번에도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총 차트도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올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4분의 1 지점을 돌파해서 완전히 안착해주는, 현재 이제 그 시총 차트에서 4분의 1 지점은 현재 위치에서 3,500억 달러예요. 지금 이제 3,200억 달러니까 지난번 이제 돌파를 하긴 했었는데, 한번 돌파했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3,500억 달러를 넘어가서 완전히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총도 본격적으로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으로 순환매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숏차트와 롱차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숏이 지난번에 보시는 것처럼 숏이 완전히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숏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보시면요, 롱 물량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롱이 청산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빠질 때 롱이 같이 숏 청산되면서 롱도 일정 부분 청산이 됐고, 그 다음에 롱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제자리에 있는데, 일단 롱숏 레이쇼를 보면 롱숏 레이쇼로 봤을 때는 롱 비율이 늘어난 상태에서 플러스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갓돌기님이 써주신 내용을 좀 볼게요. 갓돌기님이 롱숏 레이쇼 관련 찝찝한 점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좀 찝찝한데, 레이쇼 비율로는 롱이 이상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롱 차트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롱 차트 보면 이번 9700 하락에서 대량 청산이 나와서 채널 하단부까지 찍긴 했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깨 너무 배운 지식으로는 상승장이고, 롱 차트는 상승 채널을 그리고 채널 하단부까지 찍은 것은 롱은 일정 부분 회수가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롱은 일정 부분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봐주셨고, 일단은 롱숏 레이쇼로는 롱숏 레이쇼로 봤을 때는 롱이 회수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롱이 회수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갓돌기님 의견은 뭐냐면, 그냥 롱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롱 물량도 이미 청산이 이루어졌다. 롱 물량도 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롱 물량이 청산될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여기서 좀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 그 주체별로 다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또 기관 투자자들도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뭐 보험, 증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다 표현이, 연기금까지 다 나눠져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롱 비율을 누가 들고 있는 건지, 만약에 롱을 기관 세력이 이걸 롱을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롱 포지션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롱 포지션이 많아도 이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그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주체별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완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런 데이터들도 더 추가적으로 전 제공되리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아까 이제 그럼 갓돌기님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롱은 일정 부분 청산이 됐고, 지금 롱숏 레이쇼 이거는 이제 왜곡일 수도 있다. 이 지금 롱이 비율이 많은 거는 왜곡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지난번에 제가 이 추세 라인을 완전히 깨고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래 꼬리만 달고 오히려 이제 양봉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63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제 이번 그 지난 고점, 지지난 고점 말고요, 6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맞고 일단은 여기서 쉬고 있는, 직전 고점에서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리면서 지금 어찌됐든 도미넌스 차트는, 우리가 도미넌스 차트를 참고하는 이유는 알트코인이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도미넌스 차트 참고를 하는데, 지금 이제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신 거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텔레비토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 보겠습니다. 심심해서 알트 불장 시작 조건을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았는데 재미로 공유해 봅니다. 차트 분석은 처음 해보는 것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근데 처음 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재작년 말 알트 불장 차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트 2시간봉 차트에 이더는 하늘색, 리플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함께 비교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17년도 12월 12일 알트 12.12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림에서 2번 마크된 시점이죠. 그 전까지 사토시 마켓에서 비트랑 반대로 움직이던 알트가 이 지점 직후로는 비트가 오르든 내리든 올라갑니다. 그럼 왜 하필 저 지점까지 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지점은 비트가 직전 단기 고점을 뚫는 지점입니다. 1번 마크된 지점에서 먼저 뚫었지만 그때는 휩소나 쌍봉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쓰시는 거 보면 지금 뭐 차트 분석 처음 하신다라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뚫었을 때 이제 조정 끝나고 다시 가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알트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니 마음 놓고 마구마구 진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이번 조정을 마치고 단기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알트들 상승장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현재 알트 차트 완전 무시한 상태에서 아님 말고식 분석이니 재미로만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 주의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 무면허 분석을 보고 발바닥 각질에서 타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알트가 가기 시작하면 뒤도 안 보고 KTX 타고 날아갑니다. 지금도 복숭아뼈 아래쪽이니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그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지금 이 차트가 2017년도 이제 12월 12일 그 1번하고 이제 2번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체크해 주신 이 라인이 보시면요, 지금 이 2번 라인이 12월 12일이고요 12월 10일 전에 이 1번으로 체크한 이 지점을 보면 만약에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그 14,000달러, 13,900달러 이번에 왔던 그 지점이요. 13,900달러 이 터치했던 라인. 이 13,900달러를 터치했던 이 라인까지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한번 돌파를 해줘요. 한번 돌파하는 게 지금 텔레비토님이 이야기하신 이 1번 지점. 돌파를 하고 또 맞고 떨어집니다. 돌파해서 비트코인 가나? 하고 이제 근데 떨어져요. 떨어져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2번에서 돌파를 합니다. 2번 돌파할 때 아마 이제 이때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답이다.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때 보면 지금 노란색하고 죄송합니다. 파란 하늘색하고 색깔도 구별을 못 하는데 갑자기 이 하늘색하고 주황색, 이 하늘색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리플이라고 했죠. 이 하늘색 이더리움이 이때 보시면 1번에서 2번까지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황색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이때 조금 올라왔던 이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을 가지고 매도를 해서 아마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갈 때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의견 써주신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참다 야 리플하고 이더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이제 진짜 전고점 돌파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라고 비트코인으로 이번 지점에 사람들이 몰릴 때 전고점 다시 재돌파해서 몰릴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펌핑이 났더라. 2017년 이제 12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각질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나 그럼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샀다가 비트코인을 사서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으로 최대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최저점에서 받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알트코인들 충분히 싼, 아까 이제 복숭아뼈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뼈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이제 무릎 밑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싼 영역이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알트코인을 저는 이제 분할로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저는 알트코인을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들을 내가 지금 매도해서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들고 있는 건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아직까지 이제 알트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채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정 부분 전고점 넘어가서 14,000달러 넘어가서 돌파되는 그 지점에 일정 부분 알트코인을 오히려 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토님이 그 부분을 이제 써주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심리 때문에 개인들이 아마 알트코인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가려고 할 거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주셔서 저도 언제가나 기다리는 게 심심해서 이것저것 껴 맞춰본 것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보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제가 2017년도 저는 이제 5월 차트와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트코인 보시면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지금 이제 이 자리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근데 차트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요, 2017년도 5월도 이때 비트코인 먼저 쭉 치고 올라갔다가 3일 조정,
그 다음에 17거래일 상승할 때 이 상승해주는 과정에서 보면 이때 그 지난 직전 고점을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건데, 사실 이 어느 타이밍에 지금 만약에 이때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이때가 되겠죠. 한 6월 10일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잠깐만요. 지금 위치가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5월달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한 5월 30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6월 10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10거래일 뒤에, 지금 이제 텔레비토님 의견대로 하면 10거래일 뒤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파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차트 모습, 지금 2017년도 5월달 차트 모습과 2017년도 12월 비트코인 치고 올라가서 다시 비트코인이 그때 16,000불 찍고 16,000불 찍고 돌파해서 넘어간 다음에 19,000불까지 올라왔던 이 지점이요. 이때 보게 되면 이때 본격적으로 알트가 올라갔던 게 이제 12월 12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비트코인이 그 전에 찍었던 그 전 고점 2017년도 12월 8일 이 8일 7일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다라고 하면 차트 모습이 뭐 이때랑 모습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찌됐든 알트코인들 올라갈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도 아까 이제 봤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우호 하향하는 채널에서 뭐 채널을 살짝 지금 돌파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건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예, 그러면 Q&A로 들어가서 이상민 님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우리가 이제 기술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비잔티움 장의 허용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여기 링크를 걸어 주셨어요. 위키피디아 링크. 그래서 이 링크 들어가서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셔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건데, 영상을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혁명 비트코인에서 해시 그래프까지, 제가 이제 해시 그래프라는 이제 알트코인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나중에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돈 많은 개인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 해시 그래프까지라는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 5분 잠깐만요. 5분이 아니네요. 4분부터요. 이 비잔티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잘 쉽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은 플레이 시키지 않고 링크만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를 링크를 따로 이제 걸어 놓겠습니다. 이상민님 이 링크와 같이 걸어 놓도록 할게요. 이 영상 링크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식님이 여기에는 방위는 없습니까? 향토방위 신고하셔요. 전혀 현역 및 장교 출신님들께 죄송하지만 91년 6개월 방위고요.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6개월 방위, 육방이라고 하잖아요. 육방이 예전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전나구라고. 전생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육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우식님은 이미 이제 전나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그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나구가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군대 부분에서 전나구 분들이.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촌장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밑에 그 리브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직장 동료분 하고 아마 이제 내기를 하셨나봐요. 리브라 관련돼서 이제 박 촌장님은 리브라가 내년에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동료분은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MS가 미국에서 반독점법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MS가 미국을 떠나니 많이 언론에서 말이 많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과는 별다른 조치 없이 MS를 전 세계에 홍보한 사건으로 끝났던 기억이 어렴풋이 듭니다. 물론 제 기억과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틀리면 디스하지 마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테더 문제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페이스북도 일정 수준 관리를 받는 차원에서 슬그머니 승인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의견이 다른 분들 역시 패스해 주십시오. 제 뇌피셜은 이렇지만 오늘 이 기사가 나왔네요. 이야기를 해줬고, 미 의회 페이스북 리브라 개발 중단 요구, 이렇게 해서 일단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사를 이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일단 뭐 청문회를 7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금융 위험 요인 조사한 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 하원에서도 리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생각도 박 총장님 생각까지 동일합니다. 뭐냐면, 지금 어차피 그 테드와 문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쇼일 수 있고 연출일 수 있다. 어찌됐든 그들이 계획한, 그 금융 세력이 계획한 대로 흘러갈 것인데, 그냥 다 허용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서 딴지를 못 걸게 하기 위해서, 야, 미국 의회에서 이미 다 승인해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큼 검토했고,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승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니들도 딴지 걸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청문회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이거는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레오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영화는 이장님이 얘기하신 레디 플레이어 1이고, 드라마는 영국 드라마인 블랙미러 시즌 1-2와 핫샷을 봤습니다. 이 두 편을 보면서 먼 미래의 암호화폐 세상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은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떠나는 미래의 젊은이들을 그린 것 같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오아시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그 VR 가상세계를 준비하는 그 가상세계와도 저는 또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블랙미러에서는 디지털 자전거를 타면 본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마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뭐 걷기만 하면 걷는 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 암호화폐를 받는 뭐 그런 탭들도 있잖아요. 그런 유틸리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와 또 연결돼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보지 않으시는 해밀리 가족분들이 계시면 이 두 편 보시면서 현 시점을 한숨 돌리면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알리타라는 영화도 보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미래가 그려질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승아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크레더블 레볼루션이다. 그러나 투기판이다. 투기꾼들이 블록체인을 남발함으로 사람들은 리얼과 노이즈를 구분 못한다. XRP는 브릿지 커런시다. 비트코인과 경쟁하지 않는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너무 공감하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아마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일 것 같습니다. 이장님 포함 해밀리 주민 여러분, 쉬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테드 영상인데요. 이 돈 탭스컷 이분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긴 영상이 18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이제 꼭 보시기 바라고, 이걸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에 링크를 따로 이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록체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전 인터넷은 우리 이제 인터넷은 어떤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블록체인은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거다.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건데, 가치 전송은 이미 이제 우리 은행들도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받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중개 기관이 있는 거죠. 은행이라는 이런 걸 중간에 끼고 그 은행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믿을 수 있는 어떤 중간자가 필요 없이 그냥 그 거래 상대방과 바로 어떤 그런 검증 절차 필요 없이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뭐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 블록체인이 많은 어떤 브로커들, 딜러들,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나름대로, 나는 블록체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쭉 우리 이야기를 댓글 남겨보시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기 의장님,
그 박창기 의장님이 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블록체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몰님이 물어보신 내용 볼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양적 완화를 하는 수순인가요? 아니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일단 수순은 2008년도 서프라임을 생각해보면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저는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만약에 페드가 봤을 때 야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동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겠죠. 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선택은 페드가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 금융시장 완전 개방과 제조업 투자 제한 철폐 소식입니다. 중국이 44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보다 대규모 자금이 중국의 금융시장으로 유입이 될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중국이 금융시장과 제조업 시장을 개방하여 달러를 흡수하려는 고육지책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 금융업 외국인 투자 내년 전면 개방한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보유 지분 한도 폐지하고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1년 앞당겨서 중국의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회사를 2020년도부터 설립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 지금 중국 그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 7위안을 넘게 됐을 때는 외환 위기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면 개방을 좀 당겨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그 암호화폐 그 시장 스케줄대로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1-1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안으로 그대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주식을 여기서 이제 올려서요. 중국 주식을 올려서 과연 내가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내년에 전면 개방됐을 때 중국 주식을 중국 뭐 금융회사 아니면 뭐 증권사, 은행, 이런 중국의 주식들을 싸게 만약 사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전 중국 주식을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주식 시장 내리면서 오히려 이제 위안화는 약세로 몰아넣어서 위안화 약세, 그리고 중국 주식,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겪었던 걸 그대로,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지금 1달러 7위안인데 1달러가 예를 들어서 뭐 12위안, 1달러가 14위안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요. 14위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주식시장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만약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 4분의 1 가격으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 두고 사기보다는 가격을 우리나라 IMF 때처럼 가격을 내려서 살려고 저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금융 세력이 한 차례 올해 말에 해서 이제 큰 수익을 거둔다라고 하면,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둔 그 수익을 가지고 중국 그 주식시장 쪽으로요, 그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미 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4,000사토시 저항 맞고 다시 쭉 내려온 형국인데 남은 4일간 어떤 식으로 일봉을 그려서 조봉을 어떻게 마감할지 궁금하네요. 비트방 올라간다, 알트 시즌은 오지 않는다 등등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알트가 뜬금없이 올라갈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보입니다. 투자를 잠시 멀리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언젠가 1,000원 알람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보든지 해야겠어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입니다. 뭐냐면 알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거래소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원하시는 가격이 왔을 때 그때 관심을 두고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1,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 상승량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 시장에 관심을 두고 보겠다. 그 전에는 아예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알바트로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알트 시즌은 언제 오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트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즌은 현재 도미너스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BTC 하락 상승에서 문제는 알트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 비트로 돈 벌었는데 이제 슬슬 고점도 오고 수익이 날 곳은 없을까? 저기 있는 알트를 한번 먹어볼까? 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아직 비트도 좀 더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블로그에 이제 차트를 하나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요.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 그 비트코인 2014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고요.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2014년도 고점을 넘어갈 때 이때 XRP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요. XRP 같은 경우는 2017년이 돼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후에 조정이 오고 그때 알트코인들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이더리움도 이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알바트로스님 의견은 뭐냐면 2017년도 고점인 2만 달러를 돌파할 때 2만 달러를 돌파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것이다. 2만 달러 돌파하고 조정을 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어찌됐든 비트코인 전고점을 먼저 터치를 해줘야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때 2014년도, 2017년도 그때 차트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018년 하락을 시작으로 기나긴 1년 6개월을 넘는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국내 개미군들이 비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 메이저 알트 중심의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연초 저점 대비 물타기와 내공을 바탕으로 버티기 돌입, 상당히 낮은 평단, 알트 중심의 롱 포지션, 세력의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써주셨고 존버는 무섭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아마 막걸리 17년사님 의견은 지금 개인들이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아마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알바트로스님이 보시는 것까지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비트코인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알트코인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되든 뭐 앞으로 두세 달 진짜 비트코인만 추가적으로 더 올리고 알트코인 올라가도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BTC 마켓에서 이미 충분히 알트코인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혼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BTC 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가 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도 원화나 달러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면서 그 보폭을 맞출 거예요. 그 보폭을 맞추다가 나중에 알트코인들이 때가 됐을 때 그때 올라가 주게 되면 어차피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킴님이 이장님 건진원에 살다 보면 이란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우 불러볼게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예, 이장님 만나고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결코 우리가 꾸는 건 꿈이 아닐 거란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당분간 좀 노래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가사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분은 굉장히 막 고음 영역까지 이제 거의 락을 또 적어주신 분도 계셔서 일단 노래를 당분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의견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